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용접 변형에 대한 이론교육을 조금 준비해 봤는데요. 손선생 용접교실 채널에서 이론교육을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채널은 자격증에 도움되는 그런 이론교육이 아니라 초보 용접사들이 현장에 가서 실전 용접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론교육이니까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방대하다 보니 파트를 용접 전중으로 3가지 파트로 준비하게 되었으니 그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용접 중입니다. 용접 중. 이 용접 전에 이 방법들은 용접을 하기 전의 방법이지만 용접 중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용접을 시작하면서 실제로 이제 용접 전으로 뭐 이런 준비 작업을 못했을 때 혹은 용접 준비 작업을 하더라도 용접 중에 열이 가면 배가는 변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형 방법을 반드시 익혀야 되고, 지금 용접 변형 방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현장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는 필드 용접을 해야 돼요. 현장 가가지고 필드 용접, 그리고 현장 가지고 필드 용접을 하는 중에서도 스탠다드 용접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스탠다드 용접이라는 것은 뭐냐? 가장 정상적인 품질 검사를 요하는 용접. 우리가 갭을 실제로 뭐 3mm에서 5mm 사이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벌리고 백을 루트 패스를 넣고 뭐 캡 패스, 뭐 필 패스, 핫 패스 등등 다양하게 용접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품질 검사까지 통과를 이렇게 시킬 수 있는 이런 스탠다드 용접을 우리 설명을 드리는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계시고, 자, 용접 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면 기존에 용접 전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했는데 대칭법, 우리가 대칭법이라고 얘기 전에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대칭법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우선 배관을 포지션 기준 오지 포지션입니다. 제가 왜 자꾸 오지에 대한 이 포지션을 얘기를 하냐면 이지 같은 경우는 열의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순수하게 대칭법에 대한 적용만 하면 되는데 오지 같은 경우는 이 탑이 정해져 있습니다. 탑은 최상부가요. 그럼 최상부가 정해져 있다는 건 뭡니까? 가장 높은 자리가 열이 가장 많이 가는 자리, 가장 수축 응력이 높은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변형 잡기가 어려워요. 오지가. 이지 같은 경우는 대칭만 쓰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기준을 지금 설명드리려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오지 포지션을 설명드린 거고, 이 대칭법 같은 경우 무엇이냐? 우선 배관을 뭐 전에는 제가 4등분으로 나눴지만 이 조각을 8등분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숫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대칭법은 자, 1번에 변형이 발생했을 때는 몇 번으로 예를 줘야 돼요? 예를 들면 5번, 그 다음 7번은 3번. 이게 실제로는 대칭법이에요. 근데 이 대칭법인데 이 개념이 사실은 7번으로 8번으로 변형이 간 만큼 이 폭이 작게끔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8번으로 간다고 4번만 열을 주면 안 된다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대칭법은. 그래서 이 대칭법의 개념을 조금 적용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8번 방향이나 뭐 이런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8번. 자, 그러면 이 숫자를 이렇게 나누었지만 제가 A, B, C, D 동서남북으로도 한번 나눠볼게요. 자, 조금 헷갈리겠지만 이렇게 나누는 게 좀 설명은 이해도는 좀 높을 거예요. A 방향으로 만약에 이렇게 꺾였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전체적으로 A 방향으로, 그러면 지금 좌측으로 꺾였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이 등분을 나누었을 때 칸을 최소한 2칸 이상 열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몇 번이 되겠어요? A 쪽으로 변형이 갔어. 그럼 몇 번에 열을 줘야 됩니까? 4번과 5번. A 방향으로 변형이 갔을 때. 최소한의 최소범위입니다. 최소범위. 그러면 이 이야기 좀 쉽게끔 D 방향으로 꺾였어요. 그러면 D 방향이니까 몇 번? 2번, 3번이 되는 거야. 어느 방향으로 꺾인다고 해도 구조적으로 이해는 다 되죠? 이게 뭐다? 대칭법이다. 이 대칭법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용접 중에도 제가 지금 조금 있으면 다른 설명을 하나 해드릴 건데 이 설명을 적용함과 동시에도 대칭법을 항상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용접 변형이 적은 용착법의 적용이다. 캐스케이드법과 전진블록에 대해서 제가 좀 써놨는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제 알기 전에 이게 가장 메인이 되는 교육인데 요거는 좀 이해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설명이 가장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이해를 좀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이 용접 변형에 대한 설명을 하기 이전에 이 파이프 우리가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놔야 돼. 기준을 잡아놔야 된다고 해. 실제로 우리가 헤비 배관이나 뭐 작은 조금 헤비 배관이라고 치고 용접을 한 10회 정도 한다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루트 패스, 마지막 캡 패스 사이에 들어가는 게 이제 핫패스와 필패스 해가지고 중간에 사이를 리꾸로 하잖아요. 백 파이널.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학원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프로세스가 뭐예요? 기본 파이프는 4회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현장 가면 갭의 여하에 따라서 넓이에 따라서 파이프의 두께에 따라서 횟수가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10번 때울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뭐 15번 때울 수도 있고 맞죠? 그래서 기준을 현장 배관 기준으로 우리가 헤비 배관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또 그렇게 적용해야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사실은 뭐 4번 한다고 해도 의미는 없는데 10회 기준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용접을 10회 한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동그라미를 10개를 하나 그려볼게요. 요래 그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10회 딱 그렸어요. 여기 밑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용접을 10회를 해야 되는데 그럼 10번을 용접해야 되는 배관입니다. 그럼 우리가 용접을 하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쫙 이렇게 덧살 올림으로 이렇게 그냥 시작하는 용접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6시부터 그냥 용접하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사실은 책에 의미부여를 굳이 하자면 빌드업이라 빌드업.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용접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용접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배관 다 꺾입니다. 배관이 다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드업법으로 용접을 일단은 백은 사실 초층은 해야 될 수도 있어.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한번 넣어요. 자, 백은 사실은 우리가 변형도 중요하지만 RT 품질 검사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백은 웬만하면 공간을 비워두는 것보다는 사실 완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현장 배관 용접하는 거 설명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용접이 조금 잘못됐을 때 어느 공간 오픈을 하고 이런 설명도 했긴 했는데 뭐 기존에 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초층은 한번 넣어주는 게 좋아. 뭐 다른 변수가 있으면 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 배관 어떻게 할지. 그럼 1번 루트 패스 같은 경우는 한번 일단 넣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이게 넣었다고 하는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 루트 패스에서 가장 변형이 많이 발생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선택을 하셔야 돼. 내가 지금 제가 가르쳐주는 방법을 적용을 할지 안 할지. 그러면 루트 패스를 넣었는데 백패드 한번 쫙 넣었어. 넣었는데 변형이 예를 들어서 조금 넘어가기 시작했어. 사실은 좀 보입니다. 배관을 직진도를 오래 보고 처음에 사실은 용접하기 전에 이런 직진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관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조금 이따가 요 4번에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직진도를 처음에 봤을 거란 말이에요. 보면 루트 패스를 넣었어. 백비드를 넣었는데 배관이 조금 움직이는 변화가 좀 보였단 말이에요. 보이면 제가 가르쳐주는 방법을 바로 시작해야 되고 보이지 않았어. 보이지 않으면 사실 핫패스까지는 적용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투패스까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백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비드지만 이 핫패스, 투패스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학원처럼 단면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장 가면 엘보도 있고 막 배관이 꺾여 있거나 못 볼 상황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핫패스, 투패스까지는 일단은 넣어줘요. 그러니까 많이 안 꺾였다는 가정하에 많이 꺾이면 원패스까지만 하고 제가 가르쳐준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핫패스까지 넣어줘. 왜냐면 이렇게 해야 열을 많이 주고 했을 때 백비드에 이제 뭐 요철이라든지 단면이 차이가 많이 안 날 수도 있고 품질 검사에 유리하기 때문에 추천은 한 2번째까지는 떼어줘라. 근데 변형이 만약에 발생을 처음부터 했다. 그럼 투피스부터 해야 된다. 약간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투피스까지 떼어주고 3피스부터 용접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지금까지와.
지금은 우리가 계속 덧살 올린 빌드업으로 계속 떼었잖아요. 이렇게 떼면 배가 넘어간댔잖아. 자, 3피스부터 세 번째부터 용접을 하는데 대략은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1번 끝단부. 좀 지울게. 1번 끝단부까지만 여기 용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지금 3번이 들어왔죠? 3피스. 맞죠? 여기까지만 용접을 하고 더 이상 용접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럼 3번 용접했어. 자, 그 다음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다음 회차의 패스도 이 방식으로 용접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2번과 3번 지금 용접 몇 번 했습니까? 이건 2번 했어요. 2회. 이 부분. 맞죠? 2회만 놔두고 나머지 부분 3회 용접했어요. 그 다음 4회도 여기까지 용접을 합니다. 대신에 지금 제가 이렇게 칸을 이렇게 비웠죠? 3회는 이렇게 떼었는데 맞죠? 보시면 이렇게 떼었죠? 다음 5, 6, 7, 8, 9, 10 여기서 지금 우리 필패스 우리 니꾸죠? 그 다음에 캡패스까지 우리 파이널이죠? 용접이 다 끝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층을 탁탁탁탁탁 다 나누어 놨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전진블록이나 캐스케이드법이라거든요. 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캐스케이드법을 이렇게 용접을 하면 장점이 뭐냐, 위치를 어디에서 끊었는지 확인을 또 할 수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항상 용접은 마무리 부위가 겹칠수록 불리합니다. 품질 검사에 RT 용접에 불리하다. 그래서 마무리 부위가 겹치는 거는 되게 불리하기 때문에 마무리도 분산을 시켜줘야 되고, 맞죠? 그 부분은 제가 또 RT 교육할 때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품질 검사할 때. 근데 이 캐스케이드 법으로 이렇게 층을 어느 순서로 나누어 놓고 용접을 했는데, 자,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위에 2번, 3번은 2회만 용접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나머지 1, 4, 5, 6, 7, 8은 몇 회가 용접이 됐어요? 1, 4, 5, 6, 7, 8번은 2번, 3번은 2회가 됐고 1, 4, 5, 6, 7, 8번은 몇 회가 용접이 됐습니까? 10회로 용접이 피니시가 됐어요. 맞죠? 그럼 용접이 다 끝난 상태야. 지금 뭐 좀 상황이 좀 이상하죠? 어렵죠? 내용이. 이상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용접 방법과 많이 틀리니까. 근데 요거를 좀 적용을 시켜서 이해를 시키면, 자, 우리가 용접 전에 뭐 배웠어요? 역변형 배운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역변형? 역변형 배운 것처럼 원리가 비슷해요. 근데 용접 전에 배웠던 기본 베이스를 이 배관 용접을 하면서 그대로 적용을 시킨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1, 4, 5, 6, 7, 8을 용접을 함으로써 이 배관의 최상부에 열이 가지 못하도록 열을 일단은 첫 번째 1번 열의 분산을 시켰습니다. 열이 지금 최상부로, 맞죠? 우리 견우와 증용 오작교처럼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를 못하는 거야. 열이 만나가지고 빨리 배관을 넘겨갖고 저거들이 수축 응력을 해가지고 꺾어줘야 되는데, 둘이서 만나지를 못하는 게 열이 어때요? 최소 분산이 돼 있잖아요. 최소 만나지 못하니까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도 어때? 열이 가 있으니까 열이 세 방향으로 지금 분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다 변형이 어때요? 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하지만 용접이 완성은 안 됐어. 첫 번째 분산. 두 번째는 이렇게 용접을 했을 때, 자, 위에는 2번만 떼우고 밑에는 10번을 떼우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용접 전에 말했던 최소한의 용착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아마 여기 봐봐요. 최소 용착량이라고 되어 있죠. 3번. 이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 여기서 집중을 좀 잘해줘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10번 용접하고 여기는 2번 용접했는데, 여기서 10번을 용접을 하게 되면 배관이 어떤 식으로 꺾이냐면, 이 배관 자체가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배관이 이렇게 꺾이잖아. 원래 꺾여야 되잖아. 근데 사실은 배관이 이렇게 꺾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서로 당기는 힘이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용접을 하면서 이렇게만 꺾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만 꺾이는 게 아니라 당기면서 꺾인단 말이에요. 당기면서. 왜냐하면 금속이 서로 용접을 하게 되면 이
응력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당기는 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 1, 4, 5, 6, 7, 8번은 10회를 용접을 했지만 2번과 3번은 2회밖에 용접을 안 한 상태야. 그럼 실제로 2회만 용접을 했을 때는 그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제가 나머지는 화이나를 다 쳤어요. 근데 지금 잘 보입니까? 2, 3번 같은 경우는 2번만 용접을 했죠. 그럼 나머지 10회를 지금 용접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밑에 이 부분은 어때요? 뭐 예를 들어서 몇 번이 됐든 용접이 이렇게 마무리가 다 됐어요. 맞죠? 마무리가 다 된 상태야. 용접이 밑에는. 그럼 이렇게 이만큼 10번이나 용접을 하는 상황 동안 2번은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쉽게 집으로 치면 평수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40평, 50평에서 20평까지는 아니더라도 30평으로 줄어든단 말이야. 평수가. 면적이 줄어든단 말이야. 왜? 수축하는 응력 때문에. 그럼 이 지금 3번에 얘기했던 최소 용착력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밑에 용접을 함으로써 이 구간이 자, 이제 잘 보입니까? 이랬던 구간이 용접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많이 줄어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 카운팅을 한번 해볼게요. 면적을 줄임으로써 여기 지금 몇 번 남았어요, 용접을? 8번 남았습니다. 8번 해야 되는데 면적이 이만큼 줄면 한 2번은 빼자 이거야. 맞죠? 그럼 6번 남고. 그럼 나머지 6번만 더 하면 일단 용접은 끝나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지금 이거 지금 3번 최소 용착량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와이어 뭐죠? 용가제죠? 우리가 필러라고도 하는데 이 용가제를 우리가 티그 용접의 이 장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용가제를 아예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냥 정상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많이 넣을 수도 있고 필러를 두꺼운 걸 써가지고 또 빨리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적용법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티그 용접사니까 기존의 용접을 하는 것보다 물론 품질과 조금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변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필러를 기존의 용가제를 기존에보다 내가 조금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존에보다 좀 많이 넣으면 되잖아. 원래 기존에 이만큼 넣었는데 조금 더 넣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최소 못해도 1회에서 2회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거야. 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또 마이너스 2회. 처음에 2회 뺐죠? 또 마이너스 2회. 그럼 총 전체 카운팅은 몇 번이 빠졌어요? 4번이 빠진 거야. 기존에 4번을 더 떼야 되는데 4번을 뺀 거야. 나는 와이어를 많이 넣을 거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이걸 결론을 따지자면 밑에는 10번을 했는데 위에도 10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똑같이 10번을 하게 되면 변형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아무리 밑에를 먼저 역변형을 줘갖고 밑에를 먼저 잡고 있다고 해도 그대로 대받아쳐서 위에 또 10번을 치면 그대로 다시 꺾이는 거야. 우리 카운팅이 딱 그래 되잖아요. 10대 10이면 다시 넘어가죠. 원래 정상적인 빌드업처럼. 근데 우리가 밑에 캐스케이드로 이렇게 잡아놨지만 밑에는 10번 떼었지만 위에는 몇 번 떼었어요? 실제로 4회가 빠지니까 총 토탈 이걸 마무리까지 쳤을 때 6번만 떼면 된다는 거야. 총. 실제로 10대 6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스코어가 어때? 역변형으로 용접한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변형이 발생하지 않고 용접 중에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용접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현장에 가면. 많이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 방법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지금은 변형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10번과 6번을 떼었기 때문에 어때요? 배관이 사실 웬만하면 처음에 역변형도 좀 주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웬만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많이 안 넘어간다고 해. 넘어가도 웬만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캐스케이드법 하나 더 설명하면 이 방법이 왜 이렇게 하겠어요? 사실은 순서를 또 알아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어디서 내가 몇 회를 용접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결함의 분산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모여있으면 결함 발생 빈도가 많이 올라간다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만 용접을 한다고 이대로 용접이 되지 않아요. 절대.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듯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용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용접하다 보면 다시 전자 1번으로 돌아가서 대칭법의 적용. 맞죠? 그 다음에 1번과 4번을 동시에 볼게요.
배관의 직진도를 관찰하면서 용접. 사실은 지금 포커스는 4번입니다. 근데 1번도 보면서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이 부분도 좀 이해해야 되는 게 배관의 직진도를 관찰하면서 용접이라는 거는 배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평자나 직각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로 배관이 정상적인 이렇게 직진도를 보이고 있는지 우선 용접을 하면서 배관사가 확인을 하고 치부를 했을 거야. 역변형을 주더라도 예측을 해서 했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웰더가 해야 되는 거는 역변형을 줬을 때는 정상적인 직진도를 맞춰주는 게 용접사의 역할이고 역변형을 하지 않고 배관사가 직진도를 정확하게 맞춰 줬을 때는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게 웰더의 역할입니다. 맞죠? 그럼 처음부터 그 내용을 알면서 용접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배관의 직진도를 계속 관찰하면서 중간에 배관이 넘어가고 있다. 이쪽으로 가고 있다. 관찰하면서 용접하셔야 된다고. 처음과 끝도 확인하셔야 되지만. 그럼 그 관찰에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이 용접 중에 설명한 것 중에 티그 용접을 하면서 가장 장점이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가제를 안 넣고도 용접을 할 수 있잖아. 횟수를 어때요? 늘릴 수 있고 줄일 수도 있어. 0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줄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변형이 아까 AB 처음에 전자로 넘어갔어요. 직진도를 보면서 계속 대칭으로 용접을 해야 된다는 설명이 A 쪽으로 배관이 넘어갔으면 우리가 B에 열을 더 주면 되잖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설명 좀 잘 들어주세요. A로 변형이 갔으면 우리가 B로 열을 주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를 우리가 6회를 용접하면 B는 몇 회 하면 돼? 그냥 말 그대로 7회나 8회를 용접을 하면 배관이 단순 원리로 넘어온다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렇게 용접을 하면 되기는 되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뭐 A 쪽으로 넘어가면 4, 5번에 열을 뭐 7, 8 여기를 열을 한 2번 더 주면 뭐 당연히 용접하면서 조금 더 변형이 잡히면서 간다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꼭 이 용접을 하면서 숫자를 늘리는 것만이 변형을 잡는 방법은 아닙니다. 용접을 하면서 현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배관 용접사로서 이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 생산성이에요. 생산성. 여러분들의 일정 임금에 뭐 단가를 주고 여러분들의 기술자로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물량이 안 나오면 어때요? 회사로서는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어느 정도 제품도 나와야 돼요.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기술자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근데 무조건 여기서 6번 떼온다고 7, 8번 떼어 보면 용접의 속도가 어때요? 자꾸 누적된단 말이야. 늘어난다는 거야. 그럼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은 이런 방법. 여기 6번 떼우면 여기 7, 8번 떼울 게 아니고 맞죠? 그럼 여기 원래 6번이잖아. 6대 6이잖아요. 맞죠? 여기 6번 떼우고 여기 7, 8번 떼우지 말고 여기 6번 그대로 떼우고 여기 5번만 떼우시오. 5번만. 우리 많이 넣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하는 게 원래 변형을 잡는 방법이라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뜻으로 설명하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티그 용접이 0부터 플러스 1, 2 뭐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방금 설명했잖아요. 왜? Y 안 넣으면 제살 녹이기 하면 0이고 Y 조금 정상적으로 넣었을 때 1, 많이 넣으면 2, 더 많이 넣으면 3도 넣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마이너스는 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는 없잖아. 근데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변형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플러스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도 보셔야 됩니다. 이 말뜻이 뭐냐면 이 말뜻이 4번, 1번과 뭐 포함이 되는 얘기인데 마이너스는 우리가 용접을 하고 나면 뭘 해요? 잘못 떼우면. 잘못 용접하면 뭐 해요? 그라인딩을 하잖아. 그라인딩을 하면 어때요? 그라인딩 한 부분이 제거가 되죠. 마이너스로 쳐야죠. 다시 용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여기 6회를 용접을 하는데 여기에 7회를 하지 말고 변형이 빨리 회복되려면 초층하고 가까울수록 초층에 변형이 가장 많이 발생하죠. 그럼 그 다음 변형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 어디예요? 핫패스입니다. 초층하고 가까울수록 변형 발생 빈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는 한 번, 두 번 더 위에 다층으로 쌓아 올리는 비드보다 그라인딩을 해가지고 파가지고 초층에 가까울수록 변형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되십니까? 그런 부분으로도 잡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4번 배관의 직진도를 관찰하면서 용접이라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고 싶냐면 용접을 하면서 용접 중에 배관이 꺾이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칭법을 적용하든 다른 방법을 적용해서 열을 더 주면서 용접을 하고 그래도 변형이 발생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다 하면 그라인딩을 해갖고 수정을 하면서라도 변형을 잡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변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홈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때요? 잡기가 더 쉽기 때문에 위에서 누적시켜갖고 열을 많이 주는 거는 일정 부분 이상 올라가면 아무리 열을 많이 줘도 넘어오지 않아요, 배관이. 이 부분의 핵심은 용접 후 부분에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기까지 하고. 자, 혹시 용접 중 이 부분에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질문을 뭐 대부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물어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용접사 기량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 변형할 때 캐스케이드법을 방금 말씀하신 필러를 뭐 많이 용가제를 많이 집어넣는다는 그런 것들이 훨씬 유리해지겠네요. 그거는 뭐 사실 굉장히 좀 당연한 부분인데, 왜냐면 용접의 기량에 따라서라기보다 용접의 경험에 따라서 이 사실 용접을 많이 하다 보면 뭐 어느 방향으로 꺾일지 어느 방향으로 넘어갈지 용접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알고, 사실 갭에 따라서 개선에 따라서도 있지만 재료의 금속 재료에 따라서도 변형의 발생 빈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뭐 기량과 포함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사실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현장에 저도 이렇게 근무를 이렇게 많이 해보면 초보들은 변형을 생각보다 많이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변형이 RT만큼이나 여러분들의 이 일자리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RT 불량 나는 거는 두려운데 변형이 가는 건 두렵지 않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제가 전자에 용접 전에 할 때 뭐랬어요? RT만큼이나 변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형은 기량을 따라서 초보라도 되게 신경 많이 써야 되고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답을 정확하게 드리자면 맞습니다. 기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변형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더 많이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혹시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뭐 아무튼 이 부분은 그럼 정확하게 이해는 되셨죠?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하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만 하면, 제가 현장 포인트 교육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누웠을 때 밑에서 용접을 2번, 3번, 4번 치는 게 변형하고도 관련된 거고 동선을 줄이는 것도 관련이 된 거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같은 원리야. 모든 게 다 모입니다. 현장 용접은. 사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용접 후에서 또 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꺼주시면.